MACD 전략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래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시장에서 매우 쉽게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ACD, 즉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이고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여 시장의 추세를 찾고 있으며 그 기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트레이더라면 이 MACD 지표를 사용해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MACD 지표 자체는 그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영상을 꼭 시청하여 다른 지표와 어떻게 조합하여 성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MAC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ACD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D선, 신호선, 히스토그램, 그리고 기준선입니다. MACD선은 파란 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12일 이동평균선과 주황색 선인 26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신호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히스토그램은 작아지고 간격이 클수록 히스토그램은 커집니다. 또한 MACD 선이 신호선 위로 교차하면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MACD 선이 신호선 아래로 교차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선은 MACD 지표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알았으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MACD 지표는 추세를 찾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MACD 선이 신호선 위로 교차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ACD가 신호선 위로 교차하면 차트가 상승 모멘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MACD가 신호선 아래로 교차하면 하락 모멘텀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모멘텀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커지면 모멘텀의 증가를 의미하고 작아지면 모멘텀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사용하려면 선이 기준선 아래에서 교차할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선이 기준선 위에서 교차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숏거래도 같은 개념입니다. 선이 아래로 교차하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만 숏거래에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표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지표를 단독으로만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ACD 지표는 시장이 추세에 있을 때 매우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MACD 지표는 가격이 상승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MACD는 여전히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롱 포지션을 거래하고 있다면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거래를 합니다. 추세에 반하는 거래는 확률이 당신에게 불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00지수 이동 평균이 됩니다. 그런 다음 스타일로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수 이동 평균 지표를 추가하면 200이평선이 보일 것입니다. 가격이 그 선 위에 있으면 시장은 상승 추세이고 가격이 그 선 아래에 있으면 시장이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장에서만 거래하고 싶다는 것을 익힌 후 롱 포지션을 취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됩니다. MACD 선이 기준선 아래에서 교차하고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세일 때만 거래하게 되어 매우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만약 숏 포지션을 원한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MACD 선이 기준선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기준선 아래에서 MACD 선이 위로 교차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 거래를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손절매에 도달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하는 벽처럼 작용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익 목표를 위해 1.5배의 이익 비율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전략대로 정확히 작동했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 전략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MACD 전략과 200일 이동 평균선의 조합은 가격 변동이 많을 때 매우 잘 작동합니다. 전략이 다소 불확실해지고 잘못된 신호를 주기 시작하는 것은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고 모멘텀을 잃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고 거의 모든 상승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MACD는 많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를 했다면 아마도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ACD와 가격이 닿고 반등하는 주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식별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 지점에 도달하고 다시 상승합니다. 다음 단계는 그 가격이 다시 주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도달하면 가격이 지지선에서 반등하여 이전처럼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지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면 지지를 쉽게 뚫고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모멘텀 변화 직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 우리는 MACD 지표를 사용합니다. 또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지지선에 도달하면 MACD의 선들이 기준선 아래에서 교차할 때 거래에 들어갑니다. 저는 MACD와 20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높은 승률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